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관련 뉴스 기사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기사들을 쭉 보니까 먼저 눈에 띈 게 있었어요. 기사마다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게 독자 입장에서는 꽤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핵심 사실관계 전달에서 통일성이 부족합니다. 아, 네, 맞아요. 그런 점 저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 경찰 소환 불응 횟수 있잖아요. 어떤 기사는 6차례라고 하고 다른 데서는 또 3차례 이상이라고 하고 체포 시점 같은 그런 세부 정보도 약간씩 차이가 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 위원장 발언이나 뭐 각 정당 반응 같은 걸 인용할 때도 어느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기사 뉘앙스가 미묘하게 좀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런 불일치가 자꾸 보이면 결국 기사 전체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독자들이 객관적인 그림을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려면 여러 출처 정보를 교차 확인하고 또 다른 부분은 명확히 짚어주면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균형이 중요하죠. 예를 들자면 그 소환 불응 횟수 같은 거요. 기사마다 다르다는 걸 그냥 명시해 주는 거죠. 경찰은 6차례 소환 통보를 주장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통보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3차례 이상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양쪽 입장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아, 양쪽 주장을 나란히. 국민의힘에서 이건 직권남용이다 하는 비판이랑 민주당에서 사필 규정이다 하는 반응을 그냥 나란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아주 간략하게라도 국민의힘은 절차 문제를, 민주당은 혐의 자체를 중시한다 이런 식으로 배경을 살짝 덧붙여주면 독자들이 훨씬 균형감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그렇게 사실관계를 좀 탄탄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주목받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아, 맥락 설명 말씀이시군요. 네. 사건의 법적 쟁점과 정치적 맥락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이 사건의 중요성을 온전히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사들에서 물론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언급하는데요. 가령 이 전 위원장의 특정 발언,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뭐 이런 발언이 정확히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네, 특히 이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은 좀 부족했고요. 또 이 전 위원장의 탄핵 사유나 아니면 방통위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갈등 상황, 뭐 감사원의 주의 조치가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배경 지식이 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서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만 전달하면 독자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또 어떤 파장이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거든요. 표면적인 사건 전달을 넘어서서 독자들이 이 사건의 본질적인 중요성, 또 현재 정치 상황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이해하도록 돕는 배경정보 복양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의 핵심이나 아니면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걸 좀 제시해주거나 정치적 맥락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추가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그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 조항 있잖아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85조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 이런 것들의 핵심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라도 소개하는 거예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는 거죠. 법조항의 핵심만이라도. 네. 그리고 직무정지 상태 공무원의 발언 관련해서 과거 판례나 법적 해석 기준 같은 걸 제시하는 것도 좋고요. 이 전 위원장 탄핵 배경이나 방통위를 둘러싼 그 정치적 맥락, 방통위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여야 간의 오랜 갈등이 이번 사건의 주요 배경 중 하나다. 이 정도로만 요약해줘도 도움이 될 거고요. 감사원의 주의 조치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가 정보도 이해를 도울 수 있겠죠. 네, 확실히 그런 정보가 있으면 이해도가 높아지겠네요. 조금 더 나아가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가 이런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는 것도 심층성을 더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 관련 보도에서 크게 두 가지 지점을 보완하면 좋겠다는 거네요. 첫째는 기사마다 조금씩 다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출처를 밝혀서 독자 혼란을 줄이는 것. 그렇죠. 일관성 확보. 네. 둘째는 관련 법조항이나 정치적 배경 같은 맥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사건의 중요성과 의미를 독자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렇게 두 가지군요.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죠. 정보 교차 확인을 통한 균형 유지, 그리고 심층적인 배경 정보 제공. 이 두 가지 제안을 통해서 보도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추후 보완된 분석이나 다른 자료에 대한 논의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